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노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백신도 많이 이제 막 받으시고, 그리고 경제도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 3월 달에 시작된 이 코비드, 또 그로 인한 어떤 상가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렌트비도 밀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법률 조치도 나와서 그 태거 중단도 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렌터비 상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 이런 것들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뉴욕주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도 거의 62% 이상을 이제 1회 또는 그 이상 맞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단 면역 7, 80%까지 되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많이 맞고 난 이후에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우리의 생활이 많이 점차적으로 지금 마음적으로나마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뉴욕주에서는 19일 수요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CDC에서 벌써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뉴욕은 그에 맞추어서 좀 빠르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접종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면제가 된다든지 그리고 실내 실외에 인원 제한도 어느 정도까지 철폐가 되고요. 그리고 반갑게도 9월 달 되면은 벌써 브로드웨이에서 100% 정원으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반적으로 코비드를 탈출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뭐 서서히 이제 매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코비드 때뭐 정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P라든지 EIDL, 그다음에 뭐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는 그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고 그 요식업 진흥기금도 받았고 지금 뭐 신청을 해주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으시고 뭐 지금 이제 그 렌트비를 못 낸 상가가 계시는 건물 주인하고 지금 협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어, 다행히도 이제 건물 주인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시다시피 태거 소송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빅션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시리 같은 경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 상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태거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먼저 알고 계신 바대로 하우징 코트를 통한 태거 소송, 우리가 영어로는 이빅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들어서면서 이 하우징 코트 소송이 행정명령이라든지 입법에 의해서 길이 막힌 그런 연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태그 소송을 위해서 하우징 코트보다 한 단계 높은 스프링 코트에서 태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젝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징 코트에서 하는 태그 소송인 이빅션과 스프링 코트에서 하는 이젝트먼트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태거를 시키는 뭐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2021년 3월달에 상가에 대한 태거 집행 정지의 입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발효가 되고 있다가 5월 3일자로 다시 입법이 통과해서 이 태거 집행 정지 요것이 8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규 태거 소송은 하우징 코트에서는 다 막혀 있습니다. 네, 그걸 아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우징 코트에서 하는 이빅션 소송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8월 말까지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프링 코트에 이젝트먼트라는 소송과 함께 렌트비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8월 30일까지 태거 집행 정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 코트에서 충분히
렌트비 청구 소송하고 태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8월 30일까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뭐 어떤 모르는 사람이 뭐 소장을 들고 온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스프링 코트에 렌터비 청구 소송하고 그다음에 이젝트먼트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이런 서류들을 받으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게 제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8월 30일까지 태거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은 주택과 상가 모두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징 코트에서의 태거 소송만 지금 집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십 데클레레이션이라는 진술서를 법원이나 건물주인한테 보내야 합니다. 하드십 데클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재정난 진술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코비드 동안에 어떤 뭐 가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적은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건물주인이나 법원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랜드로드한테 이 하드십 데클레레이션을 제출했을 경우에 8월 30일까지 태그 집행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폼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하드십 데클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서치 엔진에 치시면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재정난 진술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프린트해서 건물주인한테 주시면 되고요. 법원에 소송이 계류된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법원에서 직접 그 비즈니스로 이 하드십 데클레레이션을 벌써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은 작성을 해서 법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인한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8월 30일 이후에 이 하우징 코트에서 이빅션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현재 가능한 스프링 코트에서의 렌터비 청구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이젝트먼트 소송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의 1년 2개월을 잘 버티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에 따라서는 뭐 서렌더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렌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파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일부 하우징 코트 소송이 스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러한 협상들이 여러 가지 어떤 론이라든지 어떤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상가에서 렌트비를 밀렸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합의 절차입니다. 예,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의 노인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건물 주인이 1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렌터비를 내라고 이렇게 노티스를 보내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달달이 늘 밀린 렌터비 청구서가 오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14일 노티스 또는 그 이상 안에 14일 노티스를 보내는 그런 랜드로도 있고 그리고 14일 노티스를 보내고 특별한 법적인 조치를 안 한 그런 랜드로도 계시고 또 어떤 랜드로드는 하우징 코트가 막혀 있으니까 스프링 코트에다가 렌터비 청구 소장을 넣고 이젝트먼트를 또 신청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할 절차는 아마 합의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된 후라 할지라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쓰고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소송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합의 절차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될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의는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밀린 렌터비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3월달에 렌터비가 있는데 만불이다 한 달에 올해 5월까지 내지 않았어요. 벌써 12달, 13달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15만 불씩, 17만 불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과연 이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할 것이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건물주하고 맨하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이 렌트비 탕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인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만은 뭐 많게는 50% 또는 적게는 뭐 10%, 20%까지 이렇게 밀리 렌트비를 탕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불행히도 뭐 하나 한 푼도 안 깎아준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건물 주인하고 얼마 정도의 탕감을 받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밀린 렌트비를 협상을 해서 줄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는 미래의 렌트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밀린 렌트비를 뭐 예를 들면 70%로 탕감 70%까지 내는 거로 해서 30%를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내야 되는 렌트비가 뭐 예전처럼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밀린 렌트비를 내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렌트비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린 렌트비에 더해서 앞으로 내는 렌트비 최소한 6개월 정도 뭐 많으면 1년이 좋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렌트비의 뭐 한 30% 또는 20%를 이렇게 이제 좀 탕감을 받아서 웨이브를 받아서 이제 반쪽으로 이제 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밀린 렌트비하고 앞으로 낸 렌트비를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고 그 비즈니스 자체에서 이것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하고 합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그 건물주들도 당연히 1년 동안 또는 이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 탕감을 안 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협상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스 연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5년, 뭐 10년 또는 뭐 3년 이상 이렇게 앞으로 이제 리스가 남아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협상하는 그 시점에서 뭐 3개월 또는 뭐 6개월 뭐 경우에 따라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밀린 렌트비하고 그다음 미래에 낸 렌트비를 탕감을 받아서 협상을 했다 할지라도 리스가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협상 중에 리스 연장을 해야 되는 분은 밀린 렌트비하고 앞으로 낼 렌트비 그리고 리스 연장까지 반드시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딜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선임을 받아서 해보니까 사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렌트를 내는 테넌트 쪽에서는 세일즈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적게 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렌트를 안 내는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한 달 렌트비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 절차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주들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세금이라든지 유틸리티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뭐 피차 뭐 이러한 사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게 뭐 깎는다든지 또는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당사자가 풀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절차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우징 코트에서의 어떤 태거 소송이 지금 길이 막혔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수프림 코트에서도 특별하게 뭐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8월 말까지 뭐 아무런 그런 법적인
그런 도전 없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계속 많이 기다리면 많이 기다릴수록 어떤 불어나는 것은 렌트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가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낼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그 렌트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변호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건물주인하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내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의를 뭐 했든지 아니면은 합의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건물 주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합의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 그다음에 합의를 안 하고 있었지만은 건물 주인이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하우징 코트, 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0일까지 뭐 대부분의 어떤 태거 소송 진행이라든지 태거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고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 코트에서 이빅션 태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노티스, 14day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3day 노티스 또는 5day 노티스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뉴욕주에서 입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최소한 14일 노티스를 줘야지만 하우징 코트에 소장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아시고요. 그래서 14일 노티스 또는 뭐 30일 노티스가 오면은 이 건물 주인이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뭐 14일 노티스를 보내고 뭐 특별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8월 30일까지 지금 그 소송이 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쨌든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 그 테넌트를 좀 이렇게 재촉하기 위해서 14day 노티스를 보낼 수가 있다. 네, 이런 걸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랜드로들은 이 14day 노티스를 보내고 하우징 코트에다가 태거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프림 코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렌트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젝트먼트를 시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팬데믹 동안에도 수프림 코트에다가 소정을 많이 넣고 합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프림 코트에서 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소장을 들고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들고 와가지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스프링 코트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카운티 이름이 나오고요. 그럼 그것은 하우징 코트 소송이 아니고 이젝트먼트 또는 렌트비 청구를 하는 스프링 코트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일 노티스나 아니면은 스프링 코트의 그 소장을 받으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이제 좀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직까지도 하우징 코트는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호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프림 코트의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뭐 보통 20일 또는 30일 안에 그 소장에 대한 답변, answer를 하지 않으면은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답변서를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일 노티스하고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예, 소장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하우징 코트 소송 같은 경우는 렌트비를 뭐 내지 못했으니까 뭐 이제 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받지 못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뭐 그런 게 됐고요. 그럼 수프림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밀린 렌트비를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젝트먼트라고 해서 태거 소송도 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즘에 보니까 리스를 받으시면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리스를 받게 되는데 특히 스프링 코트 이젝트먼트 소송에 보면 반드시 보증인 퍼스널 기런토의 이름도 넣어서 함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 뭐
회사를 죽이더라도 어떤 개인의 책임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장에 개인 이름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소장은 좀 그 어떤 그런 본인이 궁극적으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장을 받으면은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렌터비가 밀렸을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디펜스라는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리스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불가항력 조항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요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대재앙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사자들의 어떤 책임을 면하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잘 리뷰를 하고 이런 불가항력 조항이 있으면은 답변서에다가 우리 항변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답변서에 들어갈 수 있는 항변 중에 정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시켜서 비즈니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3개월이 됐든지 아니면 6개월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리스상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불가능하다. 네, 그걸 영어로는 impossibility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원용을 해서 우리가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나와 있는 렌트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된 것도 많습니다. 뭐 소장에 말하면 10만 불이 뭐 내가 볼 때는 밀렸는데 뭐 소송장에는 뭐 15만 불을 내라고 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항변으로 렌트비가 불일치하고 또는 과다 청구했다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답변서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항변을 이제 소송 전략적으로 이제 구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리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렌트비를 못 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소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넣은 이후에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그것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합의 절차, 밀린 렌트비, 그다음 앞으로 낼 렌트비, 그다음에 리스가 거의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리스를 연장하는 것, 예,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총합적으로 해서 건물주와 또는 건물주 변호사와 딜을 하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시티에서 이제 만약에 이 수프림 코트에 이젝트먼트나 렌트비 청구 소송이 왔다 그러면 지금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무적으로 미디에이션이라는 중재 절차를 거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법원에서 그 미디에이터, 예, 그 중재자를 선임을 해줍니다. 그럼 중재자가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제 이러한 그 중재를 하는 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중재자가 이렇게 배당이 되면은 중재자의 목적은 양 당사자들을 합의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중재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상가에서 렌트비를 미는 분이 꽤 많으신데 그럼 만약에 건물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떤 분은 뭐 3개월 밀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년 2개월 밀린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게 태거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징 코트 같은 경우는 소송의 제기와 그다음에 태거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게 지금 상가나 지금 그 주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말까지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태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건물 주인은 당연히 이제 렌트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또 변호사가 전화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그 가게에 찾아와 가지고 뭐 좀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태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렌트비 청구는 반드시 법원 절차, 하우징 코트를 통한 이빅션 절차 또는 스프링 코트를 통한 렌트비 청구와 리젝트먼트 소송을 거쳐야지만 어, 강제적으로 태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3달 밀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소장도 안 받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말로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태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소장이 들어오고 뭐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뭐 소장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태그라든지 뭐 차업을 한다든지 뭐 판결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건물주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건물 주인이 이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물을 이렇게 잠근다든지 또는 뭐 전기를 공급을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냥 문을 걸어 잠가요. 자,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일리글 락아웃이라고 합니다. 예, 불법적으로 어떤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뉴욕주 법에는 이러한 경우를 A 미스디미너 경범죄 A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이빅션 소송이나 이젝트먼트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태그를 시키는 것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떤 뭐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또는 건물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든지 말로써 또는 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뭐 매일 이렇게 뭐 호레스를 한다든지 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일리걸 락아웃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 A 미스디미너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소송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항변, 디펜스로 쓸 수 있는 게 그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한 뉴욕시리 행정법에 보면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허레스먼트를 했을 경우에 소송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밝히면 소송을 디스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그 어떤 뉴욕시리 행정 그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주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서비스를 끊는다든지 또는 뭐 허레스먼트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다큐멘트해서 나중에 혹시 소송이 당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항변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지금 올해 들어서 좋아진 상황과 그리고 이런 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받아놓은 그 정부의 보조금을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PPP는 벌써 5월 초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EID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 불까지 이제 3.75%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IDL을 뭐 15만 불 받든지 50만 불 받든지 간에 받게 되면은 그걸 쓰지 마시고 이러한 그 합의 절차, 예, 렌트비 청구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시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펀드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송 전 또는 소송 후에 건물주인하고 잘 합의를 해서 이제 요 그 렌트비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미리 하시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려운 우리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조금씩 픽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힘내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수의 이슈 앤 노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